오늘 정치와 법 첫 시간이고요. 앞에 필기할 시간을 줄 테니까 설명 듣고 난 다음에 필기를 하세요.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의 앞부분은 책 피세요. 앞부분은 정치야. 2학기 때 가서 법을 할 거고 1학기 때는 정치만 합니다. 정치. 원래 이게 두 과목이었어요. 정치라는 과목이 따로 있었고 법과 사회라는 과목이 따로 있었는데 합쳐져서 정치와 법이 됐어. 1학기는 내내 정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럼 정치가 도대체 뭐냐? 정치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지만 정치의 뜻을 물어보면 일단 우리는 상식적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교과서 얘기 말고 정치가 무엇이냐 했을 때 상식적인 얘기는 이겁니다. 일단 어떤 사람들끼리 대립이 있어. 혹은 갈등이 있어. 이거는 뭐 엄마랑 나 사이에서도 대립이 있을 수 있고 엄마랑 아빠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집단과 집단의 대립이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랬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우리는 정치라고 부를 겁니다. 일단 쓰세요. 여기 이 줄 정치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정치의 일반적인 개념. 정치는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선생님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줄친 거 대립과 해결. 대립 해결 네 글자로 외우면 더 좋겠죠. 아니면 갈등 해결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정치를 경험할 수 있어요. 언제나 우리는 뭐 합니까?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고 있죠. 엄마가 7시에 일어나라 했어? 난 안 돼. 나는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 방학인데 난 10시에 일어나고 싶어. 근데 엄마는 7시에 일어나재. 대립이죠.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여러분? 해결의 방법은 여러 가지. 타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엄마가 좀 양보하고 여러분이 양보하는 거지. 8시 혹은 9시 반 이렇게 타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강압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닥쳐! 넌 무조건 7시에 일어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엄마의 권위에 굴복하시면 7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어쨌든 그것도 해결이죠. 이렇게 모든 걸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그 과정 정체를 뭐라고 할 거냐면 정치라고 말해. 근데 이 정치의 개념은 일반적인 개념이고 상식적인 개념이야. 우리가 교과서에서 말하는 정치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다르게 나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아요. 여기 보세요. 내려갑니다. 이제 본문. 정치의 뜻, 의미라고 나왔어. 그런 다음에 다시 정치의 뜻을 1번과 2번으로 나눠놨어요. 좁은 의미의 정치가 있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넓은 의미의 정치가 있겠지. 좁은 의미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은 넓은 의미야. 좁은 의미의 정치를 우리는 다른 말로 혹은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른다? 쓰세요. 국가현상설이라고 말합니다. 좁은 의미의 정치를 국가현상설. 다시 좁은 의미의 정치를 국가현상설이라고 불러. 그럼 도대체 국가가 왜 들었을까? 왜 들어가 있을까? 좁은 의미의 정치는 바로 국가와 관련이 있어요. 좁은 의미의 정치는 오직 정치를 하는 주체가 아까 말했던 개개인들이 아니라 국가라고 보는 겁니다. 정치를 무엇과 관련된 활동으로 보는 거야? 국가. 여기다 형광펜 주치셔야죠. 국가와 관련된 활동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그럼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과 엄마 사이에서 아침 몇 시에 일어날까를 놓고 해결하는 과정. 그거는 국가 현상설에는 안 들어가겠지. 개인들이니까. 즉 좁은 의미의 정치는요. 주체가 국가밖에 없습니다. 국가. 국가와 관련된 걸 보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줄게요. 정치는 주치입니다. 여기. 정치 권력 네 글자. 정치 권력 네 글자를 줄치고 다시 앞 글자에다만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정에다가 동그라미, 권에다가 동그라미. 정권. 이제부터 정치를 배웠으니까 여러분은 정권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정권은 정치 권력을 줄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는 뭐 하는 건데 국가가 하는 거야. 일단. 그럼 국가가 뭐 하는 건데 국가가 정권을, 즉 정치 권력을 가로 묶어요. 여기서부터. 획득부터 묶어봐요. 획득부터. 정권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행사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누군가 물어. 얘들아. 좁은 의미의 정치의 뜻이 뭐야? 그러면 주어를 넣어야 돼. 주어가 뭐라고? 국가야. 국가가. 그러면 주어가 있지. 그 다음엔 뭐야? 국가가 뭐 하는 거야? 서술어를 넣어야죠. 뭐 하는 겁니까? 목적어 넣고 정권을. 정권이 목적어지. 국가가 정권을 뭐 하는 거야? 획득하고 유지하고 행사하는 과정. 외우세요. 이게 정치의 좁은 의미의 뜻입니다. 한 문장으로 끝나죠. 다시 나랑 해볼게요. 주어부터. 국가가 무엇을? 정권을 뭐 하는 거야? 획득하고 유지하고 행사하는 과정. 알겠죠? 그게 정치의 뜻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획득하죠? 옆에 보시면 선생님이 화살표 해놓고 정권을 획득하는 방법을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습니까? 정권 획득 방법은 땡땡 대선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일단 쓰세요. 다 쓰지 마시고 선생님이 쓰라는 부분만 쓰시면 돼요. 일단 여기다가 지금 이걸 써주세요. 옆에 정권 획득 방법 대선 승리. 대선은 뭐의 줄임말입니까? 대통령 선거의 줄임말이에요. 다시 이제 우리 다 줄일 거야. 정치 권력이라고 말하지 않아. 정권이라고 말해. 그러면 정권을 획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 근데 정권을 획득하는 방법이 뭐죠? 여기 써 있어요. 대선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다시 화살표하고 선생님 뭐라고 써놨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을 우리는 여당이라고 불러요. 여당 쓰고 네모하세요. 그러면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한 정당들이 있겠지. 그 정당들을 우리는 야당이라고 부를 겁니다. 대선 승리한 정당이 여당이 되는 거예요. 대선에서 승리하면 그 정당이 정권을 획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현재 2022년이죠.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어느 정당 출신입니까? 한준아? 어느 정당이에요? 국민의힘이죠. 그럼 현재 대한민국의 정권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여당이라고 불러요. 그럼 나머지 정당들은 다 뭐라고요? 야당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오늘 2개 외웠어요. 계속 암기하면서 가세요. 좁은 의미의 정치의 뜻부터 우린 받고 가장 중요한 게 국가가 정권을 획득하는 건데 국가가 정권을 획득하는 방법은 대선에서 이기는 거다. 자, 다음. 또한 좁은 의미의 정치는요. 여기 앞에 주어가 다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국가가 주체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국가는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정치 권력, 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네모해 이거. 물리적 강제력. 그 물리적 강제력은 오직 동그라미 치세요. 누구만 갖고 있다? 국가만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가 물리적 강제력을 갖고 있는데 국가가 아닌 개인이 혜연아? 어떤 타인이 너를 때렸어. 자, 그거 뭐야? 불법이지. 왜? 개인은 물리적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아. 누구만 갖고 있어? 국가가. 어떤 개인이 혜연아? 너를 감금했어. 불법이지. 왜? 개인을 가둘 수 있는 물리적 강제력은 누구만 갖고 있다고? 국가만 갖고 있어. 어떤 집단이 자 A라는 어떤 집단이 너를 강제로 납치했어. 그것도 불법이지. 왜? 물리적 강제력은 국가만 가져. 그럼 선생님 바꿔서 말하면 국가가 저를 때리거나 국가가 저를 감금하거나 국가가 저를 납치하는 건요. 그건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게 물리적 강제력이야. 물리적 강제력. 타인의 신체를 자, 뭐 하는 거? 터치하거나 구타까지 뭐 때리거나 모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봐봐. 일반 개인이 너를 죽이면 살인이 되지만 국가가 너를 죽이는 건 사형이야. 알겠어? 이렇게 국가만이 뭘 갖고 있다 얘들아? 물리적 강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 이런 국가가 하는 일, 그걸 뭐라고 보는 거야? 좁은 의미의 정치.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정치는요. 주체가 다 국가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국가 현상설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이 물리적 강제력에 관련돼서 정치 권력, 정권에 관련돼서 선생님이 필기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치 권력 또는 정권은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해결해요. 아까 선생님 처음에 뭐랬어? 정치의 일반적인 의미가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했잖아. 정치 권력은 그러면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려면 힘이 필요해. 힘. 아까 여러분이 엄마랑 여러분 사이에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 것인가 하고 대립이 있었잖아요. 그때 타협을 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엄마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엄마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친구랑 둘이서 뭔가 얘기를 해. 타협을 해. 대립이 있어. 우리 점심 뭐 먹을까? A는 짜장면을 먹자 그러고 B는 피자를 먹자 그래요. 그때는 여러분 그 친구와의 친구의 관계는 둘 다 동등하기 때문에 타협밖엔 방법이 없어요. 한쪽이 양보하든가. 근데 굴종을 시키거나 굴복을 시키려면 내 의견대로 상대를 마음대로 하려면 필요한 게 권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권력은 정치 권력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 권력은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해결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 주어가 나와. 누가 갖고 있는 권력이야? 국가가 행사하는 뭐다? 강제적인 권력이에요. 말을 듣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그 사람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정치 권력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단체는 국가와 관련된 군대나 경찰, 군대 경찰 다 어디입니까? 국가 소속이죠? 그래서 얘네 역시 정치 권력을 갖고 있다. 물리력을 갖고 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두 줄 써놓으세요. 이 옆에다가 필기하세요, 이거. 자, 다음 보세요. 선생님이 정권 얘기까지 했고 좁은 의미의 정치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넓은 의미의 정치가 남았겠지?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뿐만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이 하는 모든 활동을 다 정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정치를 쓰세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집단 현상설이라고 말합니다. 집단 현상설. 교과서에는 그냥 집단 현상설이라고만 뜻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집단 현상설이 넓은 의미의 정치를 말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정치는 사회 구성원 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이다. 여기 봐봐요. 이해관계라는 단어 네모하세요. 이해관계. 아직도 이해관계의 뜻을 모르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뜻을 설명해 줄게요. 이해관계에서 이는 이익이에요. 이익.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 이로울 이자를 쓰기 때문에 해는 해로운 거니까 바로 뭡니까?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럼 이해관계는 풀이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그거를 따져보는 관계가 이해관계입니다. 그러면 정치라는 게 여기 사회 구성원이라고 나왔잖아. 국가가 아니라 이제 국가뿐만이 아니라 국가도 들어가요. 국가를 포함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 모든 개개인들, 모든 집단들, 그 사람들이 대립과 갈등을 해결해 가는 과정, 그 전체를 다 뭐라고 보는 겁니까? 정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정치입니다. 정치는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 선배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 봐봐. 국가의 활동은 좁은 의미의 정치인 건 다 알아. 근데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는 빼고 나머지 사회 구성원의 관계인 줄 알아? 아니에요. 넓은 의미의 정치는요, 좁은 의미의 정치를 포함한 겁니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얘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형광펜으로 줄쳐주세요.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입니다. 여기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의 활동. 분명히 여기 뭐가 표현했습니까? 국가를 포함했다고 그랬어. 국가를 포함해서 모든 사회 집단의 활동이다. 그런 다음에 여기 쓰세요. 모든 사회 집단의 예로는 뭐가 있을까? 쓰세요. 가족. 가족도 사회 집단이야?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도 정치가 일어나. 친구 모임. 친구들끼리의 어떤 모임. 학교. 회사. 자,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집단들, 모든 사회 집단들에서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정치는 나타난다. 나타날 수 있다 정도가 아니고 매일 정치하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있죠. 그걸 해결하는 모든 과정을 정치라고 보는 겁니다. 자, 다음 그 아랫줄. 국가도 사회 집단의 하나이며, 자, 사회 집단 다시 한번 네모해보세요. 사회 집단은 선생님이 써놨지. 사회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조건이 2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나 혼자서 사회 집단을 할 수는 없어요. 2인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사회 집단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여기 좋죠. 어디서나 사람들이 사회 집단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뭐가 나타난다? 정치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정치라는 두 글자. 정치는 뭐다? 갈등 해결. 됐어요? 정치는 뭐 하는 거야? 갈등을 해결하는 거야. 그게 정치야. 뭐 집단 현상설, 국가 형상설 지금 다 까먹어도 돼. 다시 정치가 뭐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건 갈등을 뭐 하는 거야? 해결하는 게 정치야. 알겠니? 그 갈등은 심각한 갈등일 수도 있고 간단한 갈등일 수도 있어. 그럼 선생님, 저 혼자서 볼펜을 사러 갔는데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고민하는 것도 정치인가? 그건 아니지. 혼자서 하는 건 고민이야. 두 사람 이상이 해야 돼. 나 혼자 뭘 살지, 뭘 고를지 걱정하는 건 그건 그냥 고민이에요. 고민. 친구랑 어떤 의견을 놓고 갈등하거나 대립할 때 그걸 해결하는 과정은
정치가 맞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첫 시간에 둘 다 졸고 있어요. 그러면 정치의 뜻을 떠나서 이제 정치의 뜻을 배웠죠, 우리가? 좁은 의미의 정치, 넓은 의미의 정치, 뜻을 배웠어. 그럼 그 다음엔 뭐가 나옵니까? 정치의 기능이죠. 그럼 정치가 하는 일이 뭐냐? 기능은 하는 일이에요. 하는 일. 정치가 하는 일. 사실 정치의 뜻에 정치의 기능이 다 나왔어요. 아까 선생님이 뭘 했냐면 갈등을 해결하는 거랬잖아. 현준아?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같이 써. 정치 기능. 정치가 하는 일이 하나, 둘, 세 개로 요약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정치가 하는 일. 개인이나 집단 간의 뭐요? 대립과 갈등. 일단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은 갈등에다만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같이. 대립과 갈등을 하나로 해서 대립과 갈등 이걸 1번이라고 쓸게요. 1번. 대립과 갈등을 뭐 해요? 조정하고 해결해서 질서 유지하는 게 2번이에요. 대립과 갈등을 해결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마지막에 사회를 통합하는 것. 번호를 쓰세요. 1번, 2번, 3번. 자, 이렇게 번호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외웠던 대로 얘기해 봅시다. 정치는 뭐예요? 갈등 해결하는. 네? 자, 뭐부터 출발할까? 우리 주어부터 출발하지 말고요. 갈등부터 출발할까요? 갈등. 대립과 갈등. 해결. 자, 대립과 갈등을 해결해서, 그래서 해결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대립과 갈등을 그대로 두면 사회 질서 유지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외울 게 어떤 단어가 또 있어? 질서 유지. 사회 질서 유지. 그럼 사회 질서 유지를 왜 합니까? 역시 마지막 목적은 뭐야? 사회 질서를 유지해서 뭐 하려고? 사회 통합을 이루려고. 한 명씩 시켜볼게요. 다시. 뭐라고 설명했어? 갈등과 대립을 해결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해서 사회 통합. 첫 번째 정치의 기능 외웠어요. 대립과 갈등을 해결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거. 그게 첫 번째 기능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이야. 만약에 정치의 기능을 하나만 써라 그러면 이거 1번만 쓰시면 돼요. 두 번째 기능 보세요. 가로합니다. 3개. 이거 묶어봐요. 부, 권력, 명예. 3가지. 부와 권력과 명예.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는데? 네모에. 사회적 희소가치라고 말해. 같은 표현이야. 사회적 희소가치가 부와 명예와 권력이야. 근데 정치는 이런 부, 권력, 명예 같은 사회적 희소가치를 여기 있으면 물결로 써놨지, 붙여놨지. 뭐한데? 배분한데. 누구나 갖고 싶어 하지만 누구나 가지지 못하는 게 부명예 권력이에요. 그거를 정치가 배분하는 기능을 한답니다. 누구한테는 부를 좀 더 많이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적게 주고 권력도 마찬가지죠. 더 많이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이걸 정치라는 게 나타나서 뭐 한다는 얘기야? 나누는 기능을 한답니다. 정치의 두 번째 기능이었어요. 세 번째, 사회 구성원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이를 달성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 발전을 도모한다. 구성원들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달성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낸다. 얘들아, 이 말이 무슨 말이야? 2번과 같은 말이야. 정치가 개개인들에게, 집단들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르게 배분한다면 누구나 다 부는 많이 갖고 싶겠지? 아니야? 남들보다 덜 갖고 싶어요? 아니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은 부를 내가 가지려면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지. 나는 10년 안에 10억을 만들 거야 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노력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정치는 뭐 그 노력한 사람에게 10억이 돌아갈 수 있게 배분하는 기능을 다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굉장히 넓은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정치와 법이지만 사실 우리는 일상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매일 순간마다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정치하고 있어요. 그 정치를 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유리하게 자기 쪽으로 잘 설득하는 사람들이 있죠. 생각해봐. 내 친구 중에 어떤 캐릭터가 안 떠올라요? 걔는 어떻게 보면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걔가 원하는 대로, 걔가 이끄는 대로, 걔가 유리한 대로 이렇게 끌려가게 만드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는 뭘 잘하는 겁니까? 굉장히 설득과 대화와 타협을 잘하는 친구. 다른 말로 정치를 잘하는 친구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법의 의미와 이념으로 가기 전에
전에. 자, 넘기세요. 지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페이지가 여기 있어요. 정치에는, 이 책에는 페이지가 있어요. 3페이지 한번 보세요. 3페이지. 3페이지에 가면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보충 자료들이 나옵니다. 정치의 뜻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각각 달리 설명했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같아요. 이스터는 방금 봤듯이 정치 기능 중에 하나를 말했죠. 정치란 사회적 희소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해. 여기 봐봐 얘들아. 그냥 배분,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눠? 권위적으로. 이 말이 뭐야? 만약에 여러분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자, 여러분이 형제자매가 있든 없든 한번 없으면 떠올려 보세요. 있다고 생각하고 동생이랑 나랑 싸우고 있어. 근데 그때 내가 장난감을 더 갖겠다고 싸우고 있는데 그때 아빠가 지나가다 얘기했어. 자, 너는 이거 2개, 동생은 2개. 이렇게 딱 나눠주면 끝납니다. 그게. 왜? 아빠가 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 아빠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나눠준 장난감은 봐봐. 권위적으로 배분한 거야. 근데 동생과 내가 장난감 갖고 싸우고 있는데 막내 동생이 와서 자, 형은 2개 갖고 작은 형은 3개 들어? 안 들어! 이 미친 거야. 이렇게 나오죠. 왜? 걔는 권위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는 건 권위를 가진, 우리가 아까 권위랑 비슷한 단어 뭐 배웠어요? 정치 권력, 정권이라는 걸 배웠죠. 권력을 가진 어떤 존재가 배분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래야지 들어요. 자, 사회적 희소 가치는 뭐를 했어, 현진아? 금방 했어. 3개. 뭐라고요? 부라고 표현하세요. 우리 부라고 배웠잖아요. 부. 와, 3개인데 하나밖에 안 떠올라요? 오직 부밖에 안 떠오릅니까? 나머지 뭐 있어요? 혜연아? 명예. 갖고 싶지 않군요, 여러분은. 그 다음에 가장 권력이죠. 선생님은 3개 중에 권력을 제가 갖고 싶은데 아니에요, 여러분은? 돈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이퀄 권력인가요? 돈이 곧 권력인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돈으로 친구 살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어요. 돈으로는 못 사는 게 영원한 생명이겠지. 우리가 불로불 할 수는 없잖아, 인간이. 유한한 생명이기 때문에. 자, 우린 부명의 권력을 사회적 희소 가치라고 하는데 그것을 권위적으로 나누는 거다. 선생님 아까 봤어요. 그쵸? 그 다음에 유명한 사회학자였던 베버는 정치를 뭐라고 설명했냐? 정치란 국가 상호 간에, 역시 주어가 국가로 나옵니다. 또는 국가 내의 집단 상호 간에 있어서 권력의 세계에 참여하려고 하는, 또는 권력의 분배에 영향을 끼치려는 노력이다. 길게 말했지만 4글자로 줄일게. 이건 4글자로 줄이면 뭐 하라는 거야? 정권을 획득하려는 거야. 정치 권력을 가지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대선 때 경쟁이 있잖아요. 많은 정당들이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경쟁을 하잖아요. 자, 공자는 정치란 옳고 바른 것이다. 정말 이 양반답게 말했네요. 정치는 옳고 바른 것이다. 추구하는 거겠죠. 실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 권력의 2가지 얼굴, 이건 놔두시고요. 여기 3번을 별표하세요. 3번.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정치의 2가지 뜻. 좁은 의미의 뜻, 국가현상설. 넓은 의미의 정치는 집단현상설. 자,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국가현상설과 집단현상설이 있다. 나중에 써요. 국가현상설은 일단 국가현상설 주치입니다. 국가현상설은 자, 주어 동그라미 치세요. 국가를 주체로 하는 현상. 다시 말해 네모합니다. 통치기구 네모하세요. 우리는 정치를 배우기 때문에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국가 안에 뭐가 있어? 통치기구가 있어. 통치의 뜻이 뭐야? 여러분, 통치. 정확한 뜻은 말하지 못하더라도 비슷한 얘기라도 해보세요. 다스리는 거지, 조정하는 거예요. 아까 정치가 뭐 하는 거였어? 갈등을 해결하는 거랬지. 2글자로 줄이면 조정하는 거야. 조정. 통치기구는 뭐야? 그래, 갈등을 해결해서 다스리는 거야. 통치기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활동을 정치라고 보는 견해이다. 악한 인간성과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인간 사회의 갈등과 분쟁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과 규칙이 필요하다. 그런데 법과 규칙은 강제력이 없으면 질서 유지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규칙과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처벌. 아까 개인이 개인을 처벌하는 건 불법이 됐어요.
그러면 그 처벌이 불법이 아니게 되려면 국가 권력이 나와야지. 처벌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강제력이 필수적이다. 이 물리적 강제력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 별표에 국가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는 국가를 배경으로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하지만 국가 현상설은 여기서부터 묶어요. 두 줄 이렇게 선생님처럼 여러분도 꺽쇠로 묶어놔요. 국가 현상설은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 현상은 설명할 수 없다는 뭘 가져? 한계를 지닌다. 시험에 뭐라고 나오겠어요? 국가 현상설의 한계는 뭐냐? 국가가 없었던 시절이 있어요. 여러분? 국가가 없었던 시절이 여러분 역사에서는 뭐라고 배웠어요? 국가가 없었던 시절. 아니 구석기 시대 때도 국가는 없었고요. 신석기 때도 국가는 없었어요. 아니 인간이 지구상에 등장하자마자 국가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국가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발명한 거라고. 비행기가 없던 시절 알아요, 여러분? 몰라요? 어머, 표정들이 왜 그래? 비행기가 인류의 역사에서 비행기가 있었던 시기가 더 많습니까? 없었던 시기가 더 많습니까? 없었던 시기가 더 많잖아요. 여러분 비행기라고 말하면서 자, 잠수함은요? 잠수함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죠. 근데 왜 국가가 없었던 시기는 못 떠올립니까? 국가는 인류가 만들어낸 발명품이야. 물론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정해져 있지 내려오진 않아요. 단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국가라는 게 발명됐을 거다라는 이론들은 있는데 우리가 정치 시간에 배우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하나입니다. 이게 1번 문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중간고사에서. 그게 바로 뭔데? 사회계약설이에요. 계약. 우리 계약을 2학기 때 주구장창 배울 거야. 우리가 2학기 때 법을 배운댔잖아. 법이 민법과 형법이 있는데 민법의 대부분의 내용이 계약이에요. 계약은 약속이야. 다시 계약은 뭐라고 얘들아? 약속. 그러면 사회계약인데 여기 보세요. 설명 듣고 쓰셔야 돼요. 사회계약서를 지금 배울 건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는 국가를 말하는 거야. 즉, 이 이론가들은 국가라는 사회가 어떻게 탄생했다고 보는 거야? 계약을 통해서 탄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다시, 국가는 인간이 만든 발명품인데 이 이론가들은 국가라는 사회를 누군가가 짠 하고 만든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이 계약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보는 이론이야.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사회 계약서. 이제 한글도 못 읽어요? 다시.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사회 계약설. 굉장히 익숙하게 여러분이 읽어서 여러분이 사회 계약설이라고 떠듬떠듬 말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다시 뭐라고? 사회 계약설. 국가는 뭘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계약. 사회가 국가라고. 다시 사회 계약설에 의하면 국가는 뭘 통해서 만들어졌다? 계약. 외우고 있어, 소연아? 국가는 뭘 통해 만들어졌어? 계약. 그렇게 말하는 학자가 몇 명이야? 3명이야. 누구? 홉스, 로크, 루소. 3명의 사회계약론자들을 배울 건데요. 첫 번째, 홉스입니다. 홉스. 당연히 우리가 생활과 윤리도 또 나오는 학자예요. 홉스라는 사회계약론자는 첫 번째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성악설이라고 써놨지, 그치? 여기서 성은 본성이야.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봤어요. 악하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해. 이건 선생님 이론이 아니야. 홉스가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봤어. 그렇기 때문에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 나와. 자연 상태라고 선생님이 네모해놨지. 자연 상태는 아직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이야.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를 우리는 자연 상태라고 말해. 선생님 가라고 써놨죠. 국가 이전의 상태, 즉 국가가 발명되기 이전의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말하는데 그때 인간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이런 상태였대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왜? 인간은 다 이기적이거든. 다 자기 이익만 추구해. 절대 타인을 생각하지 않아. 내 이익이 가장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있기 이전은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표현했어. 그러니까 어떤 상태겠니? 개판이겠죠. 약육강식이에요. 정글을 생각하시면 돼요. 정글. 토끼가 지나가고 있는데 사자가 보고 토끼를 잡았어. 그때 얘기합니까? 옆에 있는 고양이가? 고양이가 왜 나와요? 정글에서. 자, 그러면 옆에 있는 기린이 얘기해.
기린이 혜연아 사자한테 야 너 어떻게 저 약한 토끼를 잡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해? 못하죠. 그냥 강한 애가 약한 애를 잡아먹는 거야. 그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잖아. 그런 상태란 얘기야. 홉스는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 사회 역시 정글과 같았다. 그러니까 어때? 강한 자들은 살아남지만 약한 자들은 살아남지 못하겠지. 그래서 국가를 사람들이 뭐 했대? 계약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말하는 게 홉스의 사회계약설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홉스의 내용, 사회계약설의 내용. 그럼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거야? 여기 말하죠. 홉스는요. 절대 군주. 군주는 왕이겠죠. 절대 군주에게 권리입니다. 권리.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권이라고 표현하는데 괴계인들이 절대 군주에게 주권을 양도하고 양도란 단어 꼭 기억해. 양도는 영원히 주는 거야. 내가 효녀한테 현아 이거 빌려줄게. 이게 양도 아니야. 빌려주는 건 양도가 아니야. 내가 이거 너 줄게. 양도야. 근데 줬다 뺏을 순 없어. 한 번 주면 끝나야 돼. 그게 양도야. 근데 개인들이 왕에게 주권을 양도하고 뭐해? 야, 우리를 대신 다스려줘. 내가 너한테 봐봐요. 개인들이 절대 군주에게 주권을 줄 때는 왜 줍니까? 약속을 받는 거지. 우리가 너한테 주권을 줄 테니까 대신에 복종할 테니까 네 말을 잘 들을 테니까 네가 질서를 유지시켜줘. 사자가 토끼를 못 잡아먹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양도하고 복종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개개인들이 주권을 갖고 있었어요. 자연 상태에서. 다. 하지만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면서 주권을 절대 군주에게 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홉스한테 주권은 군주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군주 주권설이에요. 군주가 주권을 갖게 됐어요. 줬기 때문에. 그리고 홉스가 말하는 국가의 정치 형태는 군주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절대 군주제가 되는 겁니다. 좀 많은 얘기했어요. 정치 형태라는 단어도 봐도 누가 다스리냐요. 정치 형태는. 그럼 절대 군주제는 누가 다스리는 거야? 군주가 다스리는 거야. 그게 절대 군주제예요. 여러분 그 옆에 3페이지 밑에 필기할 때가 칸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끝까지 다 쓸 거니까 보시면서 칸을 잘 보면서 글자 크기를 조절해서 일단 홉스를 먼저 써주세요. 현대사회에는 절대군주제 이 국가들이 있긴 있죠. 절대군주제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절대군주제가 맞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절대군주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사회계약설 두 번째 학자입니다. 로크가 나오죠. 로크. 자, 로크는 봐봐. 우리 처음 시작하는 게 뭐니?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얘기지. 그치? 홉스는 아까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말했어. 그래서 성악설이랬지. 로크는 인간의 본성은 없답니다. 뭐가? 선과 악이 정해져 있지 않다예요. 다시 선과 악이 인간의 본성은 선과 악이 정해져 있지 않다. 다른 말로 백지설이야. 즉 태어날 때 인간이 악했다든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착하다든지 그런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살면서 악해지기도 하고 선해지기도 한다가 로크예요. 이게 로크의 본성이에요. 본성론입니다. 그래서 로크는 국가 이전의 상태, 즉 자연 상태, 아까 내가 자연 상태 설명을 했습니다. 자연 상태는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를 했어.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평화롭대요. 일단 로크는 자연 상태가 평화롭답니다. 평화로우나 일부 탐욕스러운 사람들에 의해 즉 국가가 없어도 평화롭대요. 그런데 일부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권리의 보장이 불확실한 상태야. 저 아까 홉스랑 많이 다르지. 홉스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가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표현했어. 정말 정글이라고 말했거든? 근데 로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평화롭대요. 그런데 일부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권리가 잘 보장이 안 되는 불확실한 상태야. 불안한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내 권리가 보장될 수도 있지만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어. 내 재산이 보호될 수도 있지만 내 재산을 뺏길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렇게 불확실한 상태였어. 그래서 사람들이 국가를 만들 겁니다, 이제.
계약을 통해서. 이 불확실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개개인들이 국가를 만들 거예요. 자, 로크는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권리를 자연스러운 권리, 자연권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자연권. 자연권의 일부를 신탁은 아까 양도랑 틀려. 양도라는 단어는 뭐래니? 영원히 주는 거랬지. 한 번 주면 못 뺏어요. 돌려받지 못해요. 하지만 신탁은 맡기는 거야. 내 개개인이 자신들의 권리의 일부를 여기 선생님이 신탁하고 가라고 써놨지. 맡겼다가 되찾을 수 있어요. 양도랑 틀리다 그랬지. 맡기는 거야. 맡겼다가 찾을 수 있어요. 자연권의 일부를 맡기는 겁니다. 누구한테? 국가한테. 정부한테 맡겨요. 그러면 그 정부는 개개인들의 어떤 권리, 자연권의 일부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건데 그 정부가 만약에 계약을 어긴다는 게 뭔데? 자연권을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정부한테 개인들이 맡기는 거.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맡기는 거거든? 근데 그 정부가 오히려 자연권을 침해해. 개인들의 자연권을 침해한다. 그러면 로크는 뭐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너무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그 정부, 잘못된 정부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라는 권리까지 인정해요. 그럼 저항권은 뭔데? 그 정부를 갈아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을 어기는 정부에 대해선 그 정부를 없앨 수 있다. 그게 저항권이에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처음 나오거든요. 사회계약 원자 중에 저항권 얘기하는 건 로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풀 때는 저항권 이야기가 나오면 로크를 가지고 바로 풀 수 있어요. 홉스도 저항권 이야기를 안 했고 뒤에 나오는 루소도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저항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국가를 만들 수 있다. 그게 로크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크는 주권을 국가가 갖고 있지 않아요. 국민한테 있습니다. 왜? 아까 말했잖아. 맡겼다가 찾을 수 있어. 그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가 아니면 권력을 도로 뺏어올 수 있단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권력이 주권이야. 주권을 뺏어올 수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주권은 누구한테 있냐? 국민한테 있어요. 국민들한테. 아까 홉스는 뭐였습니까? 한 번 줬죠? 영원히 줘버렸지. 누구한테? 군주한테, 왕한테 주권을 영원히 양도했기 때문에 홉스한테 주권은 군주가 갖고 있는 군주 주권제거든요? 근데 로크는 아니에요. 줬다 뺏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저항권을 통해서 주권을 뺏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국민 주권설이에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별표 2개 해놨지. 그리고 로크는 정부의 권력을 하나로 몰아놓지 않고 권력을 2개로 나눠놨기 때문에 이권 분립이라고 말합니다. 이권 분립. 어디랑 어디로 나눠놨어요? 입법부랑 행정부, 집행부, 집행권, 입법권, 집행권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 입법권은 국회에게, 집행권은 정부에게 있거든요. 이렇게 권력을 2개로 나누는 것까지 로크예요. 로크의 정치 형태는 누가 다스리냐면 국민들한테 권력을 신탁받은 정부. 근데 그 정부는 국민들한테 권력을 신탁받은 정부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국민한테 권력이 있어서 정치 형태는 국민이 뽑은 정부. 국민이 뽑은 정부이기 때문에 간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합니다. 대의제예요, 그게. 어때요? 현대민주주의 다 대의제지. 우리나라의 정치 형태가 뭐냐고 물었잖아. 그러면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과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불러요. 뭐? 대의제입니다. 대표를 통해서 다스려지는 겁니다. 대표. 대의제. 이때 나왔죠. 로크의 대의제. 그리고 만약에 군주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군주가 없어요. 하지만 옆나라 일본은 군주가 있죠. 영국도 군주가 있고 군주가 있는 나라들 많습니다. 왕이. 하지만 그런 나라들도 왕이 직접 나라를 통치하진 않아요. 왕은 그냥 있고 국민들이 뽑은 의회라든지 정부가 통치하기 때문에 그게 입헌 군주제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치 형태는 입헌 군주제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대의제고요. 달라요. 하지만 같은 데서 나왔지. 그래서 여기 로크까지 필기를 하세요. 여기 대의제, 입헌 군주제까지. 잘 들어봐요. 지금 우리는 사회개혁설을 하는데 그러면 국가가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3명이에요. 홉스, 로크, 루소. 아직 루소는 안 배웠죠? 그럼 선생님, 국가가 계약이 아니라 다르게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나? 있지요.
어떤 학자는 국가가 신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얘들아? 국가를 누가 만들었다고? 신. 근데 그건 안 배워, 우리가. 왜냐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할 건데, 민주주의는 국가를 신이 만들었다고 표현하잖아. 어떤 사람은 국가가 그냥 자연스럽게, 지구가 생기듯이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 자연 발생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국가 아니야. 국가는 사람과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계약, 약속에 의해서 만들었어라고 말하는 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회계약서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친구가 물었어. 사회계약설이 뭐야? 그러면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 사회계약설은 국가가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이론이에요. 국가가 약속에 의해서, 사람과 사람의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그걸 설명하는 이론이 사회계약설이에요. 알겠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사회계약설의 마지막 학자를 합니다. 루소입니다. 자, 루소는요,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선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부터 배우시면 돼요. 홉스는 성악설이었죠. 로크는 성모선악설이야. 백지 어때요, 인간이 태어날 때. 근데 루소는 아니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답니다. 성선설. 그럼 선생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면 국가가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요. 루소는 자연상태,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좋았다고 얘기해요. 초기에는 평화로운 최선의 상태, 가장 좋은 상태. 왜? 착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자연 상태도 평화로운 최선의 상태였대요. 그러나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사적 소유, 다른 말로 사유재산입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사유재산이 처음 등장한 시기로 배우는 데가 언제냐면 신석기 때예요. 신석기 혁명, 농경 시작하고, 그러다가 신석기 말기에 사유재산의 개념이 등장해서 청동기 때가 되면 사유재산이 완전 등장하고 계급이 등장하거든? 그게 우리가 한국사나 혹은 역사 시간에 배운 거야. 청동기 때 국가가 처음 나와요. 알겠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어디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죠. 단군 왕검이 세웠다고 주장하는 고조선입니다. 그 최초의 국가에는 고조선이 청동기 때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사적 소유, 사유재산이 청동기 때 즈음 발생하지만 세계사적으로는 신석기 후기면 사유재산이 등장한다고 봅니다. 신석기 후기, 청동기 초기. 자, 일단 이런 개인의 재산, 사적 소유,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사회가 불평등해졌어. 그러니까 루소는 성한 착한 인간들, 본성에 착한 인간들이 국가가 없이 살 때는 초창기 때는 평화로운 좋은 상태였는데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불평등한 사회가 됐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만들었대요. 뭘? 국가를. 이게 루소의 이론이에요. 루소의 이론. 그러면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 국가는 아까 홉스나 로크처럼 누가 다스릴 거냐. 아까 로크는 뭐랬어? 국민들이 뽑은 대표가 다스린다 그랬죠, 국가를. 근데 아니에요, 루소는. 국민들이 직접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그게 일반의지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일반의지는 선생님 하살표 해놨지. 일반의지는 해석하면 모든 국민의 뜻이야. 모든 국민의 뜻, 모든 국민의 의견. 거기에 입각해서 정치 공동체, 즉 국가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루소는 국민들이 대표를 굳이 뽑지 않고 국민이 국민 스스로를 다스리는 거야. 통치하는 거야. 그건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로크랑 달라요. 로크는 대의제를 우리가 좀 더 쉬운 표현을 쓰세요. 얘는 대표를 뽑아서 통치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간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거든요. 간접민주주의. 근데 루소는 아니야. 대표를 안 뽑아. 국민이 직접 통치하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라고 써놨어요. 직접민주주의. 여기 보세요. 간접민주주의만 써놓고 일단. 그래서 루소는 당연히 주권은 국민한테 있고요. 통치도 누가 해? 국민이 해. 잊지 마. 직접 민주주의라는 건 누가 누구를 다스리는 거냐면 국민이 국민을 다스리는 거야. 대통령 같은 거 안 뽑아. 직접 하는 거야. 그게 직접 민주주의야. 그래서 권력, 즉 주권은 불가하다. 불가 안 된다는 뜻이야. 뭐가? 양도도 안 되고 불가하다. 나눌 수도 없어. 즉 맡길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홉스는 아까 주권을 양도했죠. 군주에게.
로크는 자 정부 대표들에게 신탁 맡겼지요. 근데 루소는 말해 안 된다고. 양도도 안 되고 분 나눌 수도 없다. 되게 유명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책을 읽다 보면 문제를 읽다 보면 주권은 불가양 불가분하다 이런 표현 나오면 루소인 거 알아야 돼요. 주권은 나눌 수도 없고 분은 나누다야. 맡기다야. 나눠서 맡기는 거. 양도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루소예요. 자, 루소 마지막 필기하세요. 우리가 사회계약서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건요. 국가는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를 우리는 단어 기억해. 자연상태라고 불러. 국가가 있기 이전. 국가가 생기기 전에. 사람들이 국가를 만들기 전에 상태가 자연상태. 그 다음에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우리는 주권이라고 표현해. 주권.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 자연상태에서는 다 개인에게 있었어요. 홉스도 마찬가지고 로크도 마찬가지고 루소도 마찬가지로 자연상태에서의 주권은 다 개인에게 있습니다. 근데 국가를 만들면서 주권을 국가 그 자체인 군주, 왕에게 완전히 줬다면 홉스, 국가가 되는 대표들에게 임시로 맡겼다라고 말하면 로크, 주권은 아예 줄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기 때문에 직접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직접 국민이 직접 다스린다는 루소입니다. 이렇게 나눠놔야 돼요. 이게 사회계약서를 배웠어요. 그런 다음에 자 필기한 거 우리 옆에서 우리 국가의 아니 정치의 뜻 중에 우리가 국가 현상설까지만 봤고 다음 두 번째 넓은 의미의 정치죠. 넓은 의미의 정치를 뭐라고 한다고? 다른 말로? 넓은 의미의 정치. 끝까지 읽으셔야죠. 집단 현상설이라고 불러요. 다시 넓은 의미의 정치를 뭐라고 한다고요? 오케이. 집단 현상설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단은 사회 집단을 말합니다.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이 정치를 한다. 그게 집단 현상설이에요. 자, 다음. 정치의 기능. 정치의 기능도 중요해요. 우리가 정치의 기능을 앞에서 세 가지로 봤잖아. 정치가 하는 일, 기능 세 개. 근데 여기서는 정치의 기능을 시기별로 나눠놨어요. 근대 이전. 선생님이 1학년 때도 얘기했지만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로 나누는데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로 나누는 사건이 뭐랬는지 기억나요 혹시?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그 사건 이전은 근대 이전, 그 사건 이후는 근대 혁명. 그렇죠. 프랑스 명예혁명이 아니라 프랑스 혁명. 명예혁명은 영국혁명. 모두 기억하네요. 그걸 다 합쳐서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시민혁명. 오케이. 시민혁명 이전이 근대 이전입니다. 그럼 근대 이전 사회에서 그러니까 근대 이전이니까 전자를 앞으로 뺄게. 그래서 전근대 사회야. 근대 이전을 세 글자로 하면 전근대 사회는 다른 말로 쓰면 봉건사회라고 부르는 데서 봉건사회. 봉건사회는 다른 말로 뭐가 있었던 사회? 신분제가 남아 있었던 사회. 신분제 사회예요. 그러면 전근대 사회, 즉 신분제 사회에서 정치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때 정치는 국가를 전형적인 정치 집단으로 보는 사고방식이 지배했다. 즉 전근대 사회에서는 정치는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만 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게 전근대 사회 때의 정치예요. 즉 좁은 의미의 정치. 알겠어? 우리 앞에서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만 하는 거, 즉 국가 현상설이라고 봤는데 그게 근대 이전의 생각이었어. 즉 전근대 사회, 봉건 사회에서 사람들은 정치는 누가 하는 거다? 국가만 하는 거라고 봤어요. 하지만 근대 사회가 되면서 입법, 사법, 행정 작용을 중심으로 정치 기능을 이해했다. 그럼 선생님 여전히 근대 사회 때도 입법, 사법, 행정기관, 다른 말로 국가기관인데 근대 사회에서도 국가기관이 정치를 한다고 봤네요. 그래요. 그럼 근대 이전이나 근대나 다 정치는 국가만 한다고 봤어요. 이제 현대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써보세요. 근대 이전 사회 줄치고 요거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근대 사회에서 여기 세 개 나중에 묶어서 입법, 사법, 행정 세 개를 묶어서 국가기관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두 개 이렇게 묶어서 근대 이전과 근대는 다 국가만 정치를 한다. 즉 국가 현상설이 지배했다. 여기까지 써놓으세요. 이렇게 두 개 묶어서. 그러면 전근대 사회도 그렇고 근대 사회도 그렇고 정치는 다 국가가 하는 거구나.
이렇게 봤다면 당연히 현대는 바뀌었겠죠. 자, 여기 보세요. 현대사회가 왔죠. 옆으로 오면 현대사회가 됐습니다. 현대사회가 되면 정치는 국가만 하는 게 아니라 나옵니다. 시민단체, 이익 집단, 그 다음에 개인도 끼워놨어요. 개인 등 다양한 집단이 다 정치에 참여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국가 현상설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정치, 즉 뭐가? 집단 현상설이 나오는 거죠. 정치는 개인들도 할 수 있어. 정치는 개인과 개인, 여기 좋습니다. 시민단체, 이익 집단, 그 다음에 여기 끼워 놓으세요. 개인도. 개인 등 다양한 집단이 다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정치, 즉 집단 현상설이 현대사회 때 등장한 개념이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전근대나 근대는 다 국가만 정치의 주체라고 봤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회계약설. 얘는 정말 모든 교과서마다, 모든 프린트마다 자세히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확인 문제를 봐야죠. 올라가세요. 다시. 1페이지로 다시 가볼게요. 1페이지. 우리 첫 번째 페이지. 아직 우리가 법의 이념은 다음 시간에 할 거기 때문에 확인 문제 봐봐요. 1번, 2번, 3번 중에 1번 한번 보세요. 땡땡 의미의 정치. 우리는 의미의 정치 2개 배웠지? 넓은 의미, 좁은 의미. 그 중에서 아파트 자율 규약 재정 활동을 정치로 보는 건 이건 넓은 의미겠어요? 좁은 의미겠어요? 좁은 의미는 누구만 정치하는 게 좁은 의미랬죠? 국가 현상설. 그쵸? 그러면 국가 현상설은 누가 하는 것만 정치라고 보는 거예요? 국가. 여기서 아파트 자율 규약을 제정하는 건 국가가 하는 겁니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사는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이건 넓은 의미겠어요? 좁은 의미겠어요? 넓은 의미죠. 왜 그래? 아파트 자율 규약은 그 아파트 주민이 정하는 거. 이것까지 국가가 정해주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정치. 여기 넓은이라고 쓰던가 아니면 다른 말로 뭐라고 쓰면 돼요? 넓은 의미의 정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여기다가 넓은 의미 써놓고 다른 말로 집단 현상설이라고 쓰세요. 자, 오늘 2개 배웠는데 그 2개가 지금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 어떡하죠? 걱정이네. 할 내용이 많아요. 정치와 법 중에 정치보다 법은 더 많은데 정치도 만만치 않게 많아요. 우리 나중에 계산 문제도 해야 돼요. 1년 거예요? 네. 1년 거예요. 그래서 1학기 때는 정치, 2학기 때는 법 하려고 그랬지. 필기 많아요. 그리고 1학년 때 내용과 달라요. 전문적으로 들어가요. 프린트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광명고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수능 수준으로 냅니다. 1학년 통합사회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이거 수능 과목이야, 이제부터. 통합사회는 수능 과목이 아닌데 2학년 과목부터는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가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